이 강의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미적분투 초반에 공식이 엄청 쏟아지잖아. 그거를 이렇게 짚어보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야. 원래 여기서 지금 하려는 게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의 3승 미분하면 3x 제곱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거, 뭐 sin x 같은 걸 미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분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미분을 하려고 하면 삼각함수의 극한이 필요해. 근데 거기서 또 공식이 쏟아지고, 뭐 지수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면 이 지수함수의 극한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 미분법 자체를 공부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매개변수 미분법, 뭐 역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미분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기본적으로 식이 많이 나와. 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완전히 핵심만 할 거라서 딱 이래서 이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핵심만 다룰 거라서 이 단원을 공부하려면 예제를 또 추가로 풀어줘야 돼. 이제 예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적용하고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 그거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따로 맡길게. 일단 자연대수, 오일러수란 거를 정의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수열을 생각해.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을 생각해.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럼 어떤 무리수로 수렴하는데 얘가 해보니까 뭐 2.718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리수로 수렴한대. 근데 그 무리수를 E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했어. 이건 정의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참고로 왜 우리가 파이 같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인 것처럼 얘도 엄청 중요한 숫자거든. 수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요 수열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은 이런 거야. 1 더하기 1의 1승, 1 더하기 2분의 1의 2승, 1 더하기 3분의 1의 3승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1 더하기 100분의 1의 100승 이런 식으로 수열을 쓰면은 이 수열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거를 보면 여기는 1로 다가가지. 여기는 1로 다가가고 여기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밑은 1로 가고 지수는 무한대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봐. 1의 무한대승은 1이잖아.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야. 1을 계속 곱해봤자 1인데 얘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예를 들어서 1.1이야. 근데 그건 무한대승하면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1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뭔가 이 무한대로 갈 것 같기도 하다고. 실제로 얘하고 이렇게 딱 놨을 때는 이 값이 결국 이런 무리수로 수렴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2.718 어쩌고 하는 무리수로 수렴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1로 갈 것 같기도 하고 1로 갈 것 같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하나 기억해 줘.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이제 1로 가야지. 여기는 1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0이라고 쓸 수 있잖아. 1 더하기 0의 요거의 역수. 1 더하기 0이 요 역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값이 이제 결국 2로 수렴하더라. 그러니까 이 수열은 2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기억해 줘야 되는 공식이 일단 방금 썼던 거 뭐 이 정의처럼 기억해 주면 되겠지.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 얘가 2가 된다.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되고 여기서 n분의 1을 x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 돼. 요것도 2. 그러니까 요쪽을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사실 여기서 약간 사기쳤는데 이게 당장 우극한만 되잖아.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이 양수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0의 우극한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가 2라 그러면 좌극한을 또 설명해 줘야겠지. 그리고 사실 그것도 엄밀한 말이 아닌 게 뭐 이게 0으로 다가가는 게 x가 무리수인 거는 뭐 여기서 또 반영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좀 깊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 내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거든. 거기 해설에 보면 적혀 있어.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뭐 관심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하면 한번 찾아봐봐. 얘를 이용해서 극한 구하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 거기처럼 문제 1번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2x의 x분의 1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 일단은 꼴을 먼저 봐주는 게 좋은데 얘는 1로 다가가지. x가 0으로 가면 얘는 1로 다가가고
얘는 이제 뿔만 무한대인데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거지. 얘는 1로 다가가고 무한대로 가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냐면 이 속에는 건드릴 수가 없어서 얘는 그냥 이렇게 놔두거든. 놔두고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가 올라가면 좋잖아. 요 역수가 딱 올라가면은 그럼 아까 2가 되는 거였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를 역수를 이렇게 올려 그냥 일단. 그리고 올리고 원래 거랑 맞춰서 쓰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요게 요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고 나면 요만큼이 2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역수면 그럼 이게 2로 가는 거야.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으면 EX를 뭐 이렇게 치환해주면 치환해주면 얘가 t, 얘가 t분의 1,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니까 딱 그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의 수렴값은 2제곱이다. 사실 이 수렴을 뭐 요 제곱이 있는데 요 안쪽으로 먹였다든가 이런 것도 복잡한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파고들진 않을게. 그 옆에 것도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데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의 x승이래. 요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봐봐. 일단 얘가 꼴부터 봐. 꼴. 얘는 1로 가는 거지. 얘는 1로 다가가는 거야.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1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뭔가 1의 무한대승 꼴이지. 1의 무한대승 꼴은 2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거에 역수가 있으면 좋잖아. 여기 역수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2로 가는 거야. 요거 치환해보면 되겠지. 뭐 요거를 뭐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있던 그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2로 가는 거지. 요게 2로 가고 요건 1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2의 1승이 돼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은 얘가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에 x 플러스 1승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 1 한 거니까 한 번 곱한 거잖아. 한 번 곱했으니까 뭐 한 번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요는 이제 요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0에 그 0의 역수승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그럼 얘가 2가 되고 얘가 0이니까 얘가 1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2가 나오는 거지. 자연 로그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하고 ln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로그에 2의 x가 있으면 요거를 앞으로 그냥 lnx라고 써. 이렇게 써.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는데 사실 대학 가면은 이거를 거의 안 쓰거든. 대학 가면 얘를 거의 안 쓰고 대학 가면은 얘가 사실 얘인 경우가 많아.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책에 이 로그 x라고 쓰면 걔가 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건 상용 로그고 이게 자연 로그를 이렇게 ln으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그냥 ln을 그냥 로그라고 읽는 게 제일 멋있는 거야. 읽을 때는 그냥 로그 x라고 읽어. 로그 x라고 읽고 밑이 2인 로그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거기 식 4개 있지? 이 4개의 식을 외워줘야 돼. 나는 원래 증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니네도 증명을 궁금해 했으면 하긴 하는데 근데 외우긴 외워야 돼.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면은 얘네들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 4개씩을 외워줘야 돼. 증명 한번 해볼게. 3번부터 하는데 일단 3번에 x가 0으로 갈 때 여기 x분의 ln 1 더하기 x 여기 그 로그니까 이게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 1 더하기 x에 x분의 1을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x분의 1을 위로 올린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요만큼이 얘가 2로 간다며. 이게 2의 정의지. 얘가 2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ln의 2가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일단 아까도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이 리미트를 로그 안쪽으로 건너서 적용했거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된다고 할게. 대충 돼. 대충 되고 그래서 이게 1이 된다. 결과도 외워줘야 되고 나중에 적용할 때 보면 이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 로그 1 더하기 x라는 이 모양.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0으로 가면은 얘가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꼴도 외워주는 게 좋아. 그 다음 중요한 거가 1번인데 1번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2x-1의 x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얘를 치환을 해줘.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해. t로 치환해줘.
치환해주면은 여기서 일단 x가 0으로 가면 여기 1로 가고 1 빼기 1에서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t가 0으로 갈 때가 되고 여기가 t가 된 거고 그 다음에 x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 넘기면 1 플러스 t 그 다음에 2니까 이렇게 로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1 플러스 t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보니까 그 3번에 있는 모양이 보이지. 그 3번의 역수 모양이고 1의 역수니까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이다. 요걸 알 수 있고 요것도 이제 결과를 기억해 줘야 되고 요 모양을 좀 봐줘. 뭔가가 0으로 갈 때 2의 별 빼기 1 2의 별 빼기 1은 이렇게 별로 나누면 그럼 얘가 1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될 거야. 나중에 보면은 뭐 이건 나중 얘기인데 그 2x-1하고 그 다음에 로그 1 플러스 x하고 얘하고 서로 역함수거든. 얘가 역함수여서 뭐 이렇게 치환을 했다는 게 역함수를 구한 거랑 비슷한 거야. 4번하고 2번은 뭐 각자 해보면 될 것 같아. 4번 같은 경우는 밑이 a인데 밑변환할 수 있잖아. 밑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걸로 나눈 꼴이 되겠지. 이걸로 나눈 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2번을 풀 때는 마찬가지로 뭐 ax-1을 이렇게 치환해주면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될 거야. 이건 각자 해보고 문제 2번 풀어볼게. 2번에 1번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2의 2x-1의 3x래. 아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0으로 가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주면 좋거든.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주면 좋아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2의 2x 빼기 1을 2x로 나눠줘.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똑같으면 요게 1로 가는 거야. 정 헷갈리면 이렇게 치환하는 건데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얘가 t가 되니까 이게 t가 0으로 가서 요게 1로 가는 게 되는 거지. 근데 치환 안 하고도 보여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 학생들 시켜보면 이게 딱딱하게 보는 애들이 내가 옛날에 문제집 해설로 봐가지고 엄청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가 있나 문제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만큼이 1로 가니까 얘가 1로 가니까 얘는 그럼 2이고 3이니까 3분의 2다. 뭐 이런 풀이를 내가 문제집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다른 문제 어떻게 풀라고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관점이 되게 안 좋은 거고 요거를 기억해 줘야 돼. 얘가 0으로 가는 게 이렇게 있으면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 요걸 기억해 줘야 돼. 2번 얘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풀이 좀 봐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5x에서 2의 3x를 뺀 거. 뭐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얘를 묶어줘. 이렇게 얘 3x로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묶어주면은 여기가 2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2x면 여기도 2x가 있어줘야 돼. 그럼 여기 2배 하고 그러면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요만큼이 1로 가는 거고 0으로 가면 얘가 2의 0승, 요게 1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수렴값은 얼마야? 뭐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아니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다가 1을 빼. 여기 1을 빼고 빼기에 여기도 1을 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분자를. 1 빼고 1 더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x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5x에 맞춰서 여기 5배 해주고 앞에 5배 곱해주고 여기 3x에 맞춰서 여기도 3배 해주고 여기 3배 해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써주면은 그럼 요게 1로 가고 요게 1로 가니까 5 빼기 3 해가지고 얘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풀 수 있어. 둘 다 중요한 풀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모양. 그러니까 뭔가가 0으로 갈 때 이때 2의 별 빼기 1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묶어내는 작업을 한 거고 얘는 빼기 1 더하기 1 하고 이런 거 해준 거지. 이게 어디서도 봤냐면 그 미분계수 변형해가지고 만드는 거 뭐 그런 데서도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그거랑 좀 비슷하지. 3번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로그 1 더하기 여기가 x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2배 있네. 이게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얘가 0으로 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가 0으로 갈 때 이런 모양이 작은 요 x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봐줘. 뭔가가 0으로 갈 때 로그 1 더하기 별 이런 게 있으면은 얘는 별로 나눴을 때 얘가 1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게 있으면은 얘는 얘로 나누면 1로 가는 거야. 앞에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이만큼이 1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x가 1로 갈 때, x-1에 로그 x래. 요건 상용 로그지. 요거 대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면 이게 자연 로그를 의미하는데, 고등학교 책에서는 상용 로그. 이럴 때 흔히 하는 설명이 그 0으로 가게 치환해라. 이 설명을 많이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x가 1로 가니까 1을 빼면 0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라 라는 설명을 많이 해. 별로 좋은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얘가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로그 1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밑이 10이 있는 거니까 얘가 뭐였어 아까? 얘가 ln 10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이건 로그 2가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 꼴을 보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얘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로그에 그러니까 1 플러스 x-1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래 별이 0으로 갈 때 이건 밑이 10인 로그지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꼴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어디로? 얘가 ln 10분의 1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보면은 얘랑 지금 똑같이 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니까 이만큼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만큼이 1로 간다. 뭐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치환을 왜 했는지도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걸 t로 치환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꼴을 먼저 확인하고 그럼 치환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을 하고 나면 꼴이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는 모양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법. 거기 있는 공식 4개를 외워야 돼. 뭐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나는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니네 입장에서는 일단 외우고 쓸 줄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 그래서 외우긴 외워줘라. 유도 한번 해볼게. 1번. 여기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밑이 2인 지수함수야. 네, 그럼 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돼.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돼. 요거를 유도를 할 건데,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미분하라는 것은 이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 빼기 fx. 그러니까 요 극한을 구하라는 게 미분하라는 거야. 이 식 잘 알지? 이거 원래 되게 중요한 식이잖아. 그래서 요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거를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맞지? 여기다 넣어보면은 얘가 h고 여기가 2의 x 플러스 h 빼기 2x인데 요건 이제 h가 0으로 가는 거야. h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거야. 네, 보이지? 이거는. 여기를 2x로 묶어주면은 2의 h 빼기 1, h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1로 가는 거잖아. 이게 1로 가는 거고 남아있는 게 2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거야. 그 지수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그 e가 2.718 어떤 그런 숫자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2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이제 그 기울기도 요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이 요건데 기울기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잖아. 근데 여기서 이 기울기도 2가 나온다는 거지. 뭐 얘가 여기서 0이면 얘가 1인데 여기서 그럼 기울기도 1이 나온다. 기울기도 1.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도함수가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부터 해볼게. 3번에 보면은 이 lnx를 미분하면 얘가 x분의 1이래. 마찬가지로 이 lnx를 미분하라는 것은 이 식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h분의 f라고 쓸게.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lnx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 x 플러스 h 빼기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요거는 로그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누기가 돼서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이 극한 모양이야. 지금 h가 0으로 가는 거야. x는 상수야.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0으로 가는 모양이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걸로 나눠줘야 돼. 똑같은 걸로 나눠줘야 돼서 얘가 x분의 h가 있으면 딱 좋거든. 그럼 여기 x 하나 곱해야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지. 그럼 이만큼이 1로 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 이것도 의미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 곡선 lnx,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이 2인 로그야. 로그 2x인데 얘가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1,0에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기울기가 여기 엄청 크지. 기울기 엄청 컸는데 이게 작아지고 해가지고 이 무한대로 가면 기울기가 0으로 갈 것 같지. 그 기울기가 이게 프라임이 x분의 1이 나온다. x분의 1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0에 가까울 때는 기울기가 엄청 크다고. 이게 엄청 큰데 근데 이게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은 기울기가 0으로 이렇게 줄어든다. 줄어드는 게 보이지, 맞지? 그 다음에 거기 2번하고 4번 밑이 2가 아닌 경우에 미분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뭐 A의 X승은 미분하면은 LNA를 하나 곱한 게 돼. 그러니까 얘도 이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거기다 상수배 요만큼을 곱한 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이 A인 로그 이런 거는 얘도 이제 X분의 1이 되는데 거기다가 앞에 뭐 얘를 곱한 게 된다는 거야. 유도는 아까처럼 이제 그 도함수의 정의에 넣어가지고 해도 좋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수배잖아. 그러니까 lnA분의 lnx니까, 그럼 이게 상수배니까 그냥 앞으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요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지금은 도함수의 정의에 넣어서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벌써 이 시점에서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런 지수함수는 미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 미분하면은 이제 2의 x승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곱한 걸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아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그 2를 정의하면서 뭐 극한이든 미분이든 이런 걸 처리할 수 있었는데, 삼각함수는 또 극한은 극한대로 해줘야 되는데 또 이제 덧셈 정리라는 요거를 좀 해줘야지 미분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쪽이 좀 배경이 많아. 일단 거기 덧셈 정리 공식 6개 있지. 그 6개를 다 외워줘야 돼. 외울 때 이렇게 당연히 뿔마 이렇게 있는 거니까 2개씩 잘라서 보면 좋은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쓰라 그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거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면은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빼기로 바꾸면 여기서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은 여기만 빼기로 바뀌어. 똑같이 쓰면 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른 건 똑같이 쓰고 여기만 부호로 바꿔주면 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나는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일단 여기랑 똑같은 게 여기 있어. 똑같은 게 여기 있어. 이 앞부분 여기가 똑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이 있을 때는 이제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고, 이게 다른 걸 쓰려고 그러면 얘밖에 쓸 수가 없어.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고,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난 그렇게 외웠어. 그 다음 사인은 이게 부호가 같아.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은 반대야. 이게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이렇게 반대야. 뭐 난 이러니까 외워졌어. 탄젠트도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뿔마가 어디 있는지가 좀 짜증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빼기면 여기가 빼기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1 더하기 여기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여기 있는 부호랑 여기 있는 부호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이게 대칭식이잖아. 이게 알파 베타 바꿔도 되는데, 그럼 이거 바꿔도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알파랑 베타랑 바꾸면 이게 뿔마가 바뀌잖아. 바뀌는 게 이제 요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부호는 여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얘랑 반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면은 얘도 더하기고 얘도 더하기면 니네가 안 헷갈렸을 거야. 안 헷갈렸을 텐데 헷갈리고 있지. 그러니까 반대야.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거 적용하는 거 연습을 좀 한참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뭐 45도고 뭐 얘가 30도야. 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사인 75도가 나오잖아. 근데 얘를 구할 때
그럼 여기는 사인 45도, 여기는 코사인 30도, 여기는 코사인 45도, 여기는 사인 30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각들을 이용해서 요 각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이고 원래 삼각함수는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다. 뭐 그냥 그 일사분면 각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잖아. 5분의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5, 3, 4의 뭐 이 각인 건데 그럼 이제 코사인 탄젠트 다 나오니까 뭐 얘를 아는 거랑 얘를 아는 거는 같은 말이고 얘를 아는 거랑 얘를 아는 게 같은 말이잖아. 그런 식으로 뭐 두 개를 알면 그 합이나 차의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증명부터 해볼게. 요게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소개해 줄게. 요거는 잘 안 하던데 나는 얘가 되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요게 1인 요런 직사각형을 그려. 그 다음에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럼 이 길이가 얘가 코사인 알파가 되고 이 길이가 이제 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요 직사각형을 얘를 중심으로 이쪽 방향으로 베타만큼 회전시켜.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럼 이 돌린 만큼이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야.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옮겨간 거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지. 여기가 알파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이 점의 좌표는 요 길이는 이제 마찬가지로 1이잖아. 1이고 요 각의 크기를 보면 요게 지금 알파고 요게 베타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찾냐면 얘를 이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찾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x축 y축의 평행 수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어봐. 이렇게 그어봐. 그러면 얘가 지금 코사인 알파니까 요거랑 똑같지? 여기가 지금 코사인 알파야. 코사인 알파고 요 각이 베타거든? 요게 이제 얘를 돌린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가 되지.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돼. 혼자 다시 한번 써봐. 여기는 코사인 알파의 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사인 알파니까 요게 요거지. 요게 사인 알파. 요게 사인 알파고 이게 베타면은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베타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사인 알파의 저게 사인이니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는 사인 알파의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은 요 점의 x좌표는 이거에서 이걸 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뺀 게 얘다. 이 점의 y좌표는 여기다가 얘를 더한 거니까 얘랑 얘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그 1사분면 안쪽에서 이렇게 놓을 때만 가능한 증명이긴 한데 일단은 그림에서 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증명인 것 같거든. 요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흔히 많이 하는 증명이 이 코사인 법칙 쓰는 건데 좌표 평면에서 여기에 그 길이 1짜리 이렇게 뽑아서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 1짜리를 뽑아서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가 1이고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야. 이렇게 됐고 여기서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이 점과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코사인 법칙으로 할 수도 있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식을 구할 수 있어. 얘를 내가 L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1,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L은? 1 더하기 1 빼기 2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동시에 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 여기다가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갖다 정리해보면 얘가 딱 나와. 이거 한번 해봐봐.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를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줘.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이게 이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알파를 넣는 건데,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코사인 알파랑 같고,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니까 뭐 이걸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요것도 좀 봐둘 만한데, 요 베타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 베타 자리에 얘를 넣어.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덧셈 정리 공식도 유도할 수 있어. 요거 한번 해봐봐. 탄젠트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얘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누게 되니까 여기다 넣고 지랄 해보면은 그럼 그 식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해보면 되겠지. 거기 백악반각 공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교과서에 있었거든. 교과서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어. 근데 이게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이게 나중에 적분할 때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뭐 알 때 보이는 관점 이런 게 또 있어서 요거까지는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 거기 백악 공식이란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가 여기도 세타 넣고 여기도 세타 넣고 이렇게 한 거거든. 얘가 뭐였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는데 여기 세타 넣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얻을 수 있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뭐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세타 넣으면 얘가 처음엔 이렇게 나오거든. 코사인 제곱에서 사인 제곱 뺀 걸로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얘가 또 1 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1 2배 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가 1 코사인 제곱이다 쓰면은 2배 코사인 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맞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요게 그 백악도 중요한데 나중에 반각이 더 중요한 게 이게 차수가 여긴 2차잖아? 여긴 2차인데 요거 이렇게 돌리면 요건 1차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적분할 때도 쓰여가지고 그때 이제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확인해도 얘는 넘기고 나누고 하면은 1 코사인 2세타야. 얘 넘기면 코사인 제곱은 얘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백악인지 반각인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2차식이잖아. 2차식인데 이렇게 하면 1차식 되니까 이게 나중에 또 좀 쓰여. 거기 삼각함수의 극한 공식 3개 외워줘야 돼. 적어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얘가 1이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 얘가 1이고,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에 1 코사인 x 얘가 2분의 1이야. 요건데 사실 얘만 유도하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자동으로 나오거든. 왜냐면 얘는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가 x고 얘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이렇게 쓰면은 뭐 이게 됐다고 하면은 여기가 1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1로 가는 거고 얘도 1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얘는 조금 귀찮은데 이 분모 분자에다가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해줘. 1 더하기 코사인 x를 이렇게 곱해줘. 곱해주면은 얘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얘가 사인 제곱이 되는 거지. 사인 제곱 x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 x분의 사인 x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얘가 1로 가니까 요게 2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얘는 간단한데 얘가 모양이 얘가 1 코사인이고 이게 또 제곱이고 여기가 또 2분의 1이니까 나중에 적용할 때 조금 미스가 날 수 있거든. 그래서 확인 좀 잘해도. 증명. 이런 부채꼴을 생각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할게. 이런 부채꼴을 그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고 얘 연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올려서 요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보면은 일단 요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지금 코사인이지. 코사인 x고 여기가 사인 x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r이 1이고 여기가 x. 그래서 얘는 2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지. r제곱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밑변 길이 1이고 여기가 탄젠트지? 요것분의 요거가 탄젠트니까 여기가 이제 탄젠트 x야. 그래서 얘는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의 밑변 높이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2분의 1 까주고 그리고 사인으로 나눠줘. 사인으로 나눠주면은 그럼 여기가 코사인 x가 남고 여기가 사인 x분의 x 이렇게 되지. 여기 사인으로 나누면 얘가 코사인 분의 1이잖아. 뭐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어. 그럼 보이지? x를 여기서 0으로 보내. 정확하게는 이제 그 0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지.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게 양수각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그럼 얘도 사이에 껴서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요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우극한이 1로 간다를 보일 수 있고 여기서 좌극한도 1로 가야지 사실 그게 증명이 된 건데 거기는 뭐 sin x가 기함수니까 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좀 지루한 과정이 있는데 뒤에 한번 확인해 봐봐. 의미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게 x가 0으로 갈 때는 그 x분의 sin x가 얘가 1로 간다. 다시 말해서 얘랑 거의 같다는 거거든. 요거를 이렇게 봐도 좋은데 어떤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고 중심각의 크기가 x야. 여기 반지름 길이 1. 그러면 이렇게 내린 게 얘가 sin x잖아. 얘가 sin x고 요 호의 길이가 x거든. 아까는 증명을 위해서 넓이를 봤지만 이 길이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를 0으로 보내는 걸 생각해봐. 얘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이쪽 부분이 이렇게 펴져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나 이 sin x나 거의 같은 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참고로 탄젠트도 뭐 여기 이렇게 요게 탄젠트니까 마찬가지지. 뭐 이게 거의 1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지수함수로 우감수 했을 때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뭔가가 0으로 갈 때는 이때는 그 사인 별은 이 별로 나눴을 때 얘가 1로 간다. 그러니까 사인이 있든 없든 그 이거는 이제 1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좋아. 이 탄젠트도 마찬가지지. 탄젠트 별을 별로 나눈 것은 얘는 1로 간다. 이렇게 보면 이제 코사인이 조금 복잡해. 1 코사인 별에 막 이게 좀 짜증나. 1 코사인 별은 얘는 짝이 별의 제곱이야. 별의 제곱이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1도 아니고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4번에 1번.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x의 sin 2x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2x니까 여기도 2x가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럼 2x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2배 하고 그러면은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1로 가는 거야. 이거 t로 치환하면은 sin t 이렇게 되기 때문이지, 맞지? 근데 치환을 안 하고도 볼 수 있는 게 좋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 이거는 2배각을 쳐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요게 1로 가고 요거 1로 가니까 그러니까 2. 이것도 답이 나오는 풀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뭐 여기 3x, 4x 있으면 어떡할 거야? 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인 별은 별로 나눴을 때 요게 1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아. 2번.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3x에 여기가 sin 4x래. sin 4x래. 뭐 이렇게 돼 있어. 각각을 짝을 잡아주는 건데 그 sin 4x 탄젠트 3x가 있잖아. 근데 각각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 여기는 4x로 나누고 4x를 곱하고 여기도 3x로 나누고 3x를 곱하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 건지 저렇게 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그냥 요거 잡아서 요 안에서 처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 분자 안에서 여기서 분모 안에서 처리한다고. 그럼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얘하고 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가 sin x 더하기 sin 2x래. sin x, sin 2x래. 뭐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어. 뭐냐면은 얘는 x분의 sin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in 2x의 x 요게 하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가 2x니까 2 곱하고 2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1로 가고 얘 1로 가니까 얘는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각각을 안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sin x에 x에 x 이런 식으로, 여기는 sin 2x에 2x에 2x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랑 똑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식에서 영향을 이렇게 주게 하지 말고 이 안쪽에서 한 개씩 잡아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답이 3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근사라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x로 봐, 얘는 그냥 2x로 봐, 뭐 이러고 푸는 풀이가 있거든. 그런 거에 좀 힌트 같은 거야. 4번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x제곱에 1 코사인 4x래 뭐 이렇게 돼 있대. 일단 정석은 여기다가 이 짝을 곱해주는 거야. 왜?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4x를 곱해주는 거야. 얘를 곱해주면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4x니까 여기가 사인 제곱의 4x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한 번에 할 수 있겠어? 요거? 여기가 여기 4x니까 사인 4x는 4x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남은 게 1 더하기 코사인 4x가 남아있고, 여기 16을 곱한 거니까 16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이거 되겠지? 그럼 이게 1로 가는 거고, 여기서 얘는 1로 가니까 이게 8 남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요것도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귀찮으니까 이거를 기억해 달라는 건데, 별이 0으로 갈 때는 1 코사인을 별 제곱으로 나눠서 얘가 2분의 1로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면은, 그럼 여기가 이게 4x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다뤄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1 코사인 4x잖아. 그럼 이거는 뭘로 나눠야 돼? 4x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 얘를 나누고 곱해줘. 16의 x제곱이지. 그럼 여기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여기가 2분의 1로 간다. 2분의 1로 가고 16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8 이렇게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다고. 삼각함수의 미분법, 거기 공식 6개 다 외워줘야 돼. 사실 코탄젠트나 코시컨트 미분은 거의 안 쓰이긴 하는데, 근데 그게 탄젠트나 시컨트 미분한 거랑 비교해 보면 뭐 코를 붙이고 마이너스 달고 이런 거라서 외우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일단 6개 다 외워주고, sin x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fx를 sin x라고 놨을 때 이 도함수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에 f의 x 플러스 h니까 sin의 x 플러스 h 빼기 sin x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의 극한을 구하는 게 도함수의 정의야.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가 h고, 여기 덧셈 정리로 풀고 sin x 코사인 h, 코사인 x sin h 빼기 sin x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답이잖아. 요거를 먼저 빼서 써. 여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쓸게. 코사인 x에 h분의 sin h가 있지. 일단 이렇게 있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뒷부분을 sin x로 묶어주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h분의 이게 마이너스 잘했네. 마이너스라면 1 코사인 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맞지? 여기서 이제 얘가 1로 가는 거고 얘가 1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코사인 x인데 이게 답이 코사인 x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으로 가겠지. 이거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0으로 가는 거. 왜냐면은 1 코사인 h는 요게 짝이 h 제곱이라니까. 그러니까 1 코사인 h, 얘는 h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2분의 1로 가는 거잖아. 그럼 1 코사인 h를 h로 나누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h를 곱한 거 아니야. 여기다 h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1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건 0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0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x만 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탄젠트 미분해 볼게. 요거는 좀 이따 목셈 미분법 배우면 탄젠트 x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쓰고 이런 분수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되거든. 사실 걔를 적용하는 게 더 좋은데 지금은 그냥 해볼게.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지. h분의 탄젠트 x 플러스 h 빼기 탄젠트 x, 얘를 구하라는 거야. 맞지?
이거 덧셈 정리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 목세의 미분법. 이렇게 분수함수 미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fx분의 gx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이렇게 돼. 이것도 외워야 돼. 분모 제곱하고 얘 미분하고 얘 그냥 쓰고 빼기 얘 그냥 쓰고 얘 미분하고 이렇게 돼. 요거를 외워야 되는데, 요거 모양이 요거랑 좀 비슷하잖아. 그 곱의 미분 요거랑 좀 비슷하지. 근데 요거는 되게 좋았던 게 얘는 더하기여서 얘는 이게 더하기여서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나 얘를 먼저 쓰나 이게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빼기여서 얘를 앞에 쓰고 얘를 뒤에 써야 돼. 이게 또 중요한 게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는 거를 꼭 해줘야 되고, 그래서 미분 그냥 미분 이거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유도해 볼게. fx분의 gx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거는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거기다가 x 플러스 h 넣은 거, x 플러스 h 넣은 거에서 x 넣은 걸 빼고 h로 나눠서 h를 0으로 보내라. 이 극한을 구하라는 게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서 일단 통분하고 h에 여기를 이제 f의 x 플러스 h fx 이거를 분모에 이렇게 집어넣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곱한 거 이거를 쓸게. g의 x 플러스 h fx 이렇게 있지. 이렇게 곱한 거 빼기 gx의 f의 x 플러스 h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멀리 썼는지 알 것 같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 gx fx를 빼고 더해. 여기다가 gx fx를 빼고 더해. 곱의 미분법 할 때 이렇게 증명했잖아. 그거랑 비슷하지. 그럼 보여? 이 부분은 fx로 묶어주면 gx 플러스 h에서 gx 빼고 h로 나눈 거니까 얘가 g' 되는 거지. 이 뒷부분은 gx로 묶어주면은 fx 플러스 h에서 fx 빼고 h로 나눈 거니까 얘가 f' 되는 거지. h 0으로 가면 요거 fx로 가고 여기 fx 있고. 그럼 됐지? 여기 분모에 fx가 두 개 있는 거고 여기는 fx가 g'x에 곱해져 있고 여기는 gx에 f'x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좀 재밌는 증명도 있는데, 여기 fx분의 gx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얘를 hx라고 놔. 그럼 여기서 내가 h'x를 찾고 싶은 거지. 이렇게 곱해. 그러면 gx가 얘가 fx에 hx를 곱한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g'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이 hx는 f분의 g잖아. 얘가 지금 f분의 g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는 거야, 이걸. 여기서 h'x는 이거 넘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g'에서 빼기 fx분의 gx. 를 fx로 나눈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것도 나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hx라고 해놓고 미분하면 되게 좋은데, 이걸 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미분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얘가 또 다시 필요하고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져. 이거 나중에 음함수에 미분할 때 또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봐봐. 그 다음에 이런 거 미분하는 건데, 뭐 우리가 x의 4승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x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x의 2분의 1승 이런 거 미분하면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뭐 이런 게 되거든.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되겠지 해서 하면 안 되고, 사실 정확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자연수를 올리다가 이렇게 음의 정수를 올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유리수나 무리수 같은 것도 올리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목셈 미분법을 증명하고 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여기서 음의 정수를 올렸을 때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를 증명할 수 있어. 요걸 한번 해볼게. x의 n승을 여기서 n 자연수,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의 증명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 이거 지금은 설명하기 귀찮은데,
뭐 얘를 전개하는 게 본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항정리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난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생한테는 없지. 왜냐면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있었어야 정상적인 학생이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전개한다는 게 얘가 자연수일 때 하는 얘기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목셈 미분법을 하고 나면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은 이제 n이 자연수야. n이 자연수인데 요건 됐고,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이제 요렇게 됩니까? 라는 거지. 요렇게 됩니까? 라는 거야, 맞지?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x의 n승분의 1이잖아. 예,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목셈 미분법. 예, 분모 제곱하고 미분하고 그냥 쓰고인데 미분하면 0이니까 없어지고, 빼기 그냥 쓰고 미분하고지. n x의 n-1 이렇게 돼서, 그럼 요거를 해보면 요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때 처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야. 참고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음함수의 미분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증명하는 건데, 근데 그 이제 관심 있으면 해봐. 나는 귀찮아서 안 할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 f의 gx 합성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미분하면 이 겉에 거 미분하고 이 속에 거 이렇게 쓴 다음에 속에 걸 미분한 걸 곱한 게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흔히 이거를 겉미분, 이걸 속미분 이렇게 불러서 미분한 거에 얘를 곱한 게 된다. 보통 알고 있지? 일반적으로 밑에서 배워서 오지. 뭐 2x 더하기 1에 3승을 미분해라 그러면 이 겉에 게 3승이니까 얘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얘를 미분한 거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뭐 fx의 3승을 미분하래. 그럼 3의 fx의 제곱 f'x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f의 x 제곱을 미분하래. 그럼 겉에 게 f지. 미분하고 그냥 쓴 다음에 속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증명이 좀 미분 가능성 이런 게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약간 대충 비비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뭐 나도 좀 비비고 넘어갈게.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래. 얘를 미분하라는 것은 이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g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gx, 이거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f하고 g는 다 미분 엄청 잘 되는 함수, 뭐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답을 알잖아. 이 답이 뭐냐면 f'의 gx에다가 g'x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 이게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않니? 왜냐면 이제 이걸로 가는 게 필요하니까. 이게 또 똘똘하지. 이런 걸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x 플러스 h 빼기 f의 gx인데, 얘로 나눴으니까 얘를 이렇게 나눠줘야지. 여기를 빼기 gx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맞지? 그리고 얘가 g'x로 가는 거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얘가 딱 일로 가면 좋겠지, 맞지? 그 그림이 보여야 되는데, 요거를 잘 봐봐. 여기에 y는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럼 이게 여기 x 값으로 gx가 있는 거야. x 값으로 gx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x 값으로 g의 x 플러스 h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x 값끼리 뺀 거지. x 값끼리 뺀 거고, 요 y 값끼리 뺀 게 요 분자에 있는 거지. 그걸 각각을 f를 먹여가지고 뺀 거.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1로 다가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g라는 함수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는데 대충 된다고 할게. 뭐 여기 가겠지, 씨발. 여기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극한은 이 f라는 함수의 이 gx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x값 gx에서의 fx의 기울기가 되니까 여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의 함수를 미분할 수 있거든.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면 딱 모양이 있으면은 그거를 미분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sin x에다가 뭐 지수함수를 곱했어. 이건 삼각함수랑 지수함수의 곱이잖아. 얘를 미분하면 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요? 뭐 사인의 x 제곱을 미분하래. 이거는 이제 x 제곱이 여기 합성되어 있는 거잖아. 미분하면 겉에 거 미분 그냥 쓰고 속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x에 로그 x 이거를 미분하래. 그럼 이거는 말하자면은 요 로그 함수를 무리함수로 나눈 건데, 그럼 이거는 분모 제곱하고 얘 미분하고 얘 그냥 쓰고 빼기 얘 그냥 쓰고 얘 미분하고 요 2분의 1이니까 뭐 이것도 외워주면 좋은데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걸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지를 대부분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흔히 초월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fx가 이렇게 딱 나타나질 않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의 역함수이다, 아니면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나 있다, 이런 식으로 fx의 모양이 딱 보이지 않을 때 미분하는 방법, 이런 거를 추가로 몇 개 더 배워. 역함수 미분법인데 이렇게 돼 있어.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게. f 역함수가 g이고 뭐 fa가 b면은 그럼 이거는 이제 gb가 a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역함수 미분법 할 때는 이렇게 대응값을 미리 적어 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f'A하고 g'B는 서로 역수야.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보통은 이제 그 역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g'B는 f'A의 역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이거를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해. 의미를 기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 이게 보고 나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식인데, 원래 fx랑 gx는 yx 대칭이잖아. 여기에 뭐 fx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gx는 그 대칭인 점을 지나는 거지. 이렇게 지나는 거야. 여기 y는 fx가 얘가 a, b라는 점을 지나면 이 역함수 gx는 얘는 b, a라는 점을 지나. 근데 내 관심사가 지금 뭐냐면 이 f가 여기서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f'A. 그럼 g라는 함수는 그 대응점에서야. 그때 여기서의 기울기가 얘랑 어떤 관계를 가지냐는 거야. 이게 좀 딱 봐도 역수처럼 보이지? 여기가 기울기가 2면은 여기는 yx 대칭이니까 대칭시키면은 얘는 이제 2분의 1 될 것 같다는 거지.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고,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관계나 이런 걸 헷갈리진 않을 거야. 증명인데 이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점 근처에서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잡으면 이 f'A라는 것은 x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게 이제 저거지. 이게 a에서의 f의 미분계수인데, g라는 거는 요 대응점에서,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여기를 델타 x, 델타 y,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똑같게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 델타 y가 x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델타 y가 이 g라는 함수의 x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얘가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g'B라는 것은 델타 y가 0으로 갈 때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델타 x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여기는 요 값이야. 요 값. x, y 이거 때문에 좀 헷갈리거든. 요 값이 여기 오고 요 값이 여기 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랑 역수니까 뭐 극한도 역수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서로 역수다. 인데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지. 약간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채워볼게. 여기가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고, 요 델타 x하고 델타 y가 바뀌어라는 거를 조금 엄밀하게 써볼게. 이거는 좀 굳이 싶긴 한데, 왜냐면 교과서에도 안 써 있거든. 근데 그냥 한번 써줄게. g'B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h가 0으로 갈 때 h에 g에 b 플러스 h 빼기 gb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대응값을 이렇게 잡아줄 건데, 여기 fx가 이렇게 있고, fx는 a를 넣었을 때 b지. a를 넣었을 때 b고, 얘가 뭐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b 플러스 h를 잡아. 그리고 그 대응되는 걸 x라고 쓸게. 그러니까 요 x는 h에 대한 함수야. 그러니까 h가 여기 정해지면 그럼 대응되는 x가 정해지는 거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바꿔 써봐. 그럼 h가 0으로 가면 얘가 일로 가는 거잖아. 얘가 일로 가는 거고, 그럼 x는 a로 가겠지. 그러니까 h가 움직이는 건 x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역함수니까 g의 b 플러스 h는 x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x라고 한 거야. 이걸 x라고 한 거야. 그리고 얘가 a고, 그러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a지.
그럼 h란 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h란 것은 이제 b 플러스 h에서 b를 뺀 거잖아. 근데 b 플러스 h가 뭐라고? 이게 fx지. fx고 여기가 fa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델타 x, 델타 y가 바뀐다는 거를 조금 엄밀하게 쓴 거야. 또 좋은 증명법이 하나 있는데 이 f랑 g는 역함수니까 합성해서 x잖아.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거지. 그럼 여기를 미분해서 f'의 gx에다가 g'x를 곱한 게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b를 넣으면 되지. 여기다 b를 넣으면 이 gb가 a니까 그래서 이 식을 끌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합성해서 x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역함수의 미분법을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오히려 깔끔하게 느껴지지. 반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서 미분에서도 똑같이 찾아봐봐. 매개변수 미분법. x가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도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면 이거는 y의 t에 대한 변화율을 x의 t에 대한 변화율로 이렇게 나눠준 것과 같아.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뭐요? 얘가 g't를 f't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번분수 계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뭐 이렇게 곱해서 분모가 되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가 된다면 마치 이걸 나눠서 뭐 이렇게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게 분수가 아니잖아. 뭐 분수랑 거의 같은 거지만 분수는 아니야. 분수의 극한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번분수 계산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 아까 역함수 미분법 설명하듯이 얘는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에서 x의 변화량이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봐도 좋으니까 델타 y, 델타 t 여긴 델타 x, 델타 t 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번분수 계산이지. 그러면 요게 이제 y 프라임이고 요건 뭐 x 프라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도 되겠지, 맞지? 조금 더 좋은 설명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는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원래. 이게 t가 정해지면 x를 결정하고 t가 정해지면 y를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t를 정하면 x를 정하고 t가 y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x에 따른 y 함수거든. 요 상황도 한번 다시 그려보겠지만 일단 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t 값이 뭐가 딱 정해지면 x가 나오고 y가 나오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건 x와 y의 관계야. 이 변화율이란 게 뭐 이런 거지. t가 1 변하면 t가 1 변했어. 그럼 x는 얼마 변하냐? 이게 이제 x의 변화율이거든. 어떤 순간에 t가 1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 x는 2 변했어. 그러니까 t가 1 변하면 x는 2 변해. 그리고 t가 1 변하면 y는 3 변해.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럼 x가 1 변하면 y는 얼마 변합니까? 이런 거거든. 얘가 1 변할 때 얘가 2 변하고 얘가 1 변할 때 얘가 3 변하면 얘가 1 변할 때 얘는 2분의 3 변한다. 이게 이제 이걸 나눠준 게 된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은 그 매개변수 미분법인데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방금 했던 설명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설명인데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나 역함수의 미분법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볼게. 역함수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 뭐 그냥 x라고 쓸게.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있으면 얘를 거꾸로 보내는 거를 역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거꾸로 보내는 거. 그러면 이 변화율이란 게 이 뭐 이게 사실 xy가 되게 헷갈려가지고 역함수 미분법 쓸 때는 얘를 내가 dy dx라고 써볼게. 자, 이 표현 이게 납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여기를 xy라고 하면은 얘는 그러면 이제 dx dy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의 세계고 여기가 y의 세계라 그러면 이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는 이걸 거꾸로 보내는 거지. y를 x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f의 변화율이란 거는 얘에 대한 변화율이고 이 역함수 g의 변화율이란 건 얘에 대한 변화율인 거지. 근데 우리는 원래 역함수 쓸 때 뭐 y랑 x랑 바꿔라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거랑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알아서 채워보고. 그러니까 이게 역수라는 게 되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1 커질 때 얘가 2 커져. 그럼 이게 변화율이 2라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얘가 1 커질 때 얘는 얼마 커지냐고. 당연히 2분의 1 역수가 될 수밖에 없지, 맞지?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합성함수도
여기 뭐 x의 세개가 있고 여기 y의 세개로 보내는 함수가 있어. 여기 g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또 g의 세개가 있는데 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타고 가는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를 내가 h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hx는 얘는 f의 gx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얘를 미분하면은 얘는 f'의 gx 곱하기 g'x가 된다는 건데 이게 보면은 봐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얘가 1 커질 때 얘가 2 커져. 얘가 2 커지고 얘가 1 커질 때 얘가 3 커져. 그러니까 얘가 1이 커질 때 얘가 2가 커지고 얘가 1이 커질 때 얘가 3이 커져. 얘가 1 커질 때 얘는 얼마 커지게 해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6이지. 곱이 된다고. 이 6이 된다고. 그게 뭐냐면 얘랑 얘의 곱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 이게 뭐냐면 y의 x에 대한 변화율. 그게 지금 이거지. 이거고 g의 y에 대한 변화율. 그게 지금 이거라고.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이 전체 변화율이 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변화율이 2고 여기가 3이면 이건 변화율이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이나 합성함수 미분법도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음함수 미분법.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일단 식으로 쓰면 이게 끝이야. 어떤 y에 대한 식이 있어. y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걸 x로 미분해. x로 미분. 그러니까 x에 대하여 미분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f'y 그냥 미분한 거에다가 이 dy dx를 곱한 게 된다라는 게 흔히 말하는 음함수 미분법이야. 근데 얘는 이 결과도 결과지만 이 적용하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 이 y라는 게 이제 x의 함수인 거야. 이 y가 뭔가 x의 함수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이름을 g라고 붙여볼게. 이렇게 붙여봐봐.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금 뭐냐면 f의 gx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미분하면 당연히 뭐야? 얘 미분하면 f'의 gx의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dy dx는 뭐예요? dy dx는 g'x거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dy dx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y가 어떤 x에 대한 식이라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얘를 dy dx라고 쓴 거지. 얘를 y라고 쓴 거고 그게 다야, 맞지?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 되게 편하거든. 이게 편하고 엄청 유리할 때가 있어.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게 있어. 원이지. 이런 원이 있어.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다 음함수 미분을 칠 거야. 뭐냐면 x로 미분해. x로 미분한다 그러면 뭐 일단 이거 미분하면 2x지. 이게 이제 y의 식이잖아. y에 대한 식인데 아까 이런 얘기 했지. 얘를 미분하면 그냥 미분하고 거기다가 dy dx를 곱한 게 된다. 얘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해서 여기서 이제 dy dx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음함수 미분 계산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된다라는 걸 음함수 미분법이라 그러고 그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지.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 계산이 되게 좀 묘하거든? 묘한 게 있는데 그걸 설명해 볼게. 이 계산이 왜 성립하는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랑 대조해서 써보면은 제일 알아보기 좋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거든.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요 y가 지금 x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거잖아. 함수라고. 그래서 이 y를 내가 fx라고 해볼게. y를 fx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넣어.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에 fx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f'x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2x 2배 fx의 f'x는 0이 돼가지고 여기서 f'x는 마이너스 fx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똑같은 계산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여기 연산법을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혼란스럽거든. 왜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방정식은 미분이 안 되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미분하면 안 돼, 맞지? 이거 미분해서 2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안 된다고. 방정식이나 부등식 이런 건 미분이 안 되는데 뭐 이런 항등식은 미분할 수 있는 거거든. 항등식은 양변이 똑같으니까 그냥 미분하면은 또 되지. 미분하면 이것도 여기가 2x 더하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2x 더하기 이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미분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건데, 이 식을 이렇게 미분했다는 게 요거를 잘 보고 있으면 좀 보일 거야. 요게 사실 내가 이렇게 썼지만 얘는 그 이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가 있는데 위쪽으로 할게요. 그냥 위쪽으로 하면은 이거잖아 사실 원이니까. 정리하면 그렇게 나오지, 위쪽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 뭐냐면 이게 항등식이지.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는 x제곱 더하기 루트 1-x제곱의 제곱은 1. 이 어이없는 항등식이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보고 있으면 되게 헷갈려. 이게 뭐 보통 이것도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이건 항등식인 거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좀 용어도 난 좀 헷갈리는데, 여기를 잘 보고 있으면 음함수 미분법이 어떤 계산인지가 납득이 될 거야. 근데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연산을 좀 파고들다 보면 요거를 좀 많이 고민해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네.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 표현이네. 이렇게 보면 될 거야.